the first time ever I saw.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 극한까지 간 스피커 하나를 또 살펴보는 날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이 또 하이엔드의 어떤 국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 혜자가 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달의 아키라. 지난번에 저희가 콘트리바 G2를 같은 장소에서 다루면서 조만간 아키라를 볼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팅이 이제 물건이 들어오고 세팅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주 이동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도 있고, 글쎄,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뭐 가격의 고하를 일단 논하기 이전에 제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떻게 나와야서 이 소리를 바르게 들려주는 하여튼 그런 세팅 자체도 좀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회사는 뭐 그때 말씀드렸죠. 피오나 애플의 앨범, 첫 앨범에서 이름을 따온 우리가 아는 제이지가 만든 음악 MQA 서비스를 하는 타이달이 아니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독일 회사예요. 또 쾰른 근처에 있는 휘르라는 하여튼 그 동네에서 본사가 거기 있는 99년에 만든 이제 24년 차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계열도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팩터를 가지고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그렇게 하면 대략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바로 이 다이나믹과 어떤 에너지고, 한쪽이 바로 현장음의 재생. 물론 현장음의 재생 자체가 하이엔드의 목표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자체가 전부가 되진 않습니다. 또 반면에 이쪽에서 오디오라는 건 그래도 현장음에 있는 현장에 있는 다이나믹을 들려줘야 되는데 심화리 하나 없이 그거 가지고 자연스러운 음색을 내주면 역시 그게 하이엔드냐, 또 이런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 조합이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힘과 다이나믹, 원래 음원에 있는 현장에 있는 어쿠스틱을 그대로 전대역,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 어디가 감소하거나 비틀려서 좀 이렇게 다르게 들리지 않고 그거를 제대로 들려주는 그쪽 요인과,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어쿠스틱 있죠. 이런 사실주의, 그러니까 실제 눈앞에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 연주자를 보고 있고 그런 연주하는 현장의 어떤 그런 공기 울림까지도 듣고 있는 듯한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면 한 네 가지 이상의 어떤 조합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장 한쪽에는 다이나믹도 좋으면서 뭔가 현장음의 가장 나는 실제 앞에 연주장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한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희마리도 없는 것 같고 현장에 있는 것 같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듣기 좋다, 굉장히 도취적일 수도 있고 뭔가 이거 자체가 오히려 오디오가 현장음보다 더 나은 걸 재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사실 어느 게 오디오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취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종종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을 하죠. 물론 아주 불량으로 만든 그런 좀 예산이 한계가 있고 뭐 이래서 이 정도에서 문을 닫자, 이 정도에서 대충 완성시키고 출고하자 한 그런 오디오, 그냥 판매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오디오는 일단 제외하고, 이거는 실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고 이거는 실제 음원만 녹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실제 음에 가깝다, 이렇게 돼 있는 음원을 가지고 재생을 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만드는 제작자들에서도 이렇게 취향이 서로 쭉 엇갈리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오디오는 잘못 만드는 오디오가 없고 사용자가 취향이 다양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제가 그럴 때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중에서도 타이달의 스피커들은 이렇습니다. 다이나믹도 현장음에 가까워야 되면서 실제로 귀로 들을 수 없는 음의 어떤
그 소리를 내는 소리의 어떤 영역, 그 나머지 부분은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사람이 20kHz밖에 못 듣는다고 하는데 음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쪽에 공기의 울림이나 공기감 이런 걸 느끼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50kHz, 100kHz까지 재생하는 스피커들이 있는 이유가 만드는 사람은 소리가 거기까지 내줘야지 이게 음원에 있는 완벽한 소리를, 정보를 시청자한테 주는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리가 달라요. 가청 주파수 넘어서도 그런 대역까지 재생하는 스피커들은 훨씬 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에 가까운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 스피커들 저희가 샘튜브가 다른 중에도 그런 스피커들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하여튼 타이달이라는 스피커는, 이 회사는 그런 아까 말한 현장의 다이나믹과 실제 소리 어쿠스틱의 최대한 그 소리하고 똑같이 내려고 그 소리에 가깝게 만든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류할 때 이거를 극사실주의 스피커다, 극사실주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는 지난번에 본 G2보다 2단계 위쪽에 있죠. 가격으로는 한 4, 5배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5배 정도 되겠죠. 그리고 등급으로는 맨 위에 그 플래그십인 아술타라는 제품의 바로 직계, 그거를 그대로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품의 그냥 컴팩트 버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사실상 이 회사의 모든 기술과 설계가 총망라된, 그래서 사실 화제가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현실화된 플래그십,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게 바로 타이달의 아키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먼저 들어보시고 이 제품을 그러면 살펴보시죠.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moon and the stars were the gifts you gave to the dark and endless skies, my love. To the dark and empty skies. 네, 아마 소리를 들어봐도 대략 표시가 좀 나시지 않으실까. 이게 뭔가 좀 다르다.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인의 취향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기존에 듣는 스피커들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주의건 아니건 간에 타이달의 스피커는 그렇게 뭐 분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스피커들하고 뭔가 다른 게 꽤 많은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피커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클로저, 그러니까 모든 이 사실주의, 현장음의 재생에 가까워지는 그런 스피커를 만들려면 일단 스피커 자체에서 원래 음원에 없는, 음원에는 들어있지도 않았던 그 진동판이 떨리고 나서에 생기는 왜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일단 없애줘야 되는데, 그래서 별의 별 방법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타이달의 방식은 이 진동 메커니즘 자체를 이 인클로저에서 다 사라지게 하는, 거기에 사실 막대한 게 일단 먼저 들어갔어요. 보통은 이제 그 진동판인 유닛의 그 콘의 그 고급 콘을 사용해서 그 소리를 낸다고 일단 알려져 있지만, 그게 되려면 일단 인클로저 자체라는 인프라가 먼저 완성이 돼야 돼서,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이 바디를 자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티라두루, 티랄리트. 근데 지난번에 본 G2가 이제 티라두루라는 재질인데, 여기는 이제 최상급 재질인 티랄리트라고 부릅니다. 티랄리트 울트라죠, 정확히. 이 타이달 아키라에 들어간 인클로저 재질은 티랄리트 울트라. 두께가 42mm, 4cm가 좀 넘고, 맨 바깥쪽은 그거에 딱 10분의 1 되는 한 4mm 정도는 글라스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리로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맨 바깥쪽은 트랄리트 울트라로 되어 있고, 그 재질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인클로저 전체는 13겹짜리 그 멀티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바깥쪽은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그 뭐 HDF, MDF, 그 다음에 쿼츠라고 저희가 불렀던 그 광물 있잖아요. 그런 13개 층으로, 13개 레이어를 겹으로 쭉 쌓아서 그 사이는 그 멜팅 레진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얇은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녹인 채로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굳히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 멜팅 레진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굳힌 13겹으로 만든 그런 외벽을 갖춘 그런 인클로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돌덩이에요, 돌덩이. 돌덩이보다 더하다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드려도 아무 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쪽은 이게 폴리쉘이라고 그래서 금속으로 이렇게 쭉 위아래를 이제 지탱하는 브레이싱이죠. 좌우 상하를 지탱하는 아주 촘촘한 그 구간들을 여러 개, 제가 그때 세본 것만 G2는 한 100몇 개가 됐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거 더 많겠죠, 이 아키라는. 그런 지지를 그냥 하나로 쭉 받치고 이렇게 좌우로만 버틴 그렇게 한 구조가 아니라, 안에 그냥 촘촘한 그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지를 한 그런 방식으로 된 브레이싱.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그 티랄리트 울트라로 된 13개 층을 딱 안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벽에 맞는 내부 버팀 구조물,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유닛이죠. 그 진동을 하는 이 총 4개 앞에서 보이는 것만 이제 총 5개가 있는데 일단은 그 맨 위에 이제 트위터 좀 이 각 유닛에 부르는 명칭도 조금 달라요. 일단 트위터가 1.2인치. 그 다음에 아래는 이게 미드레인지인데 우리는 이 회사에서는 이걸 M 우퍼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하나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나의 그 하나의 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오각형처럼 되어 있는 이거에 하나의 어셈블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게 둘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회사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소위 그 CVD라고 하는 방식이죠. 이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이라고 해서 그 소위 그 증기로 이렇게 해서 증기로 만들어낸 화학 그 탄소 분자를 증기화 시켜서 그걸 앉혀 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하면 천연 광물일 경우에 이렇게 진동판으로 만들면 깎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성형을 해서 만든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재질로 CVD로 만든 그 다이아몬드가 트위터는 세계 최초의 1.2인치 규격의 다이아몬드 트위터를 만들어냈고 밑에 자사에서는 우퍼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미드레인지 대역에 있는 이 미드레인지 소위 M 우퍼가 그 5인치예요. 자그마치 5인치짜리 규격의 다이아몬드인데 5인치짜리 구경의 다이아몬드를 만든 건 세계 최초로 이 타이달에서 성공시킨 바로 그 유명한 미드레인지를 달고 있습니다. 대역이 놀랍죠. 이게 원래는 이 맨 위하고 아래가 2.2kHz 그 정도 크로스오버가 끊기는데 실제 대역은 이 밑에 M 우퍼만 해도 20kHz 이상까지 재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12dB 슬로프로 거의 급격하게 서로 붙여놔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게 이렇게 급격하게 그런 감쇄 특성이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 이 3개, 그 밑에 3개의 우퍼가 이게 콘트리버하고 좀 다르죠. 콘트리버. 여기서는 이거를 BCS 우퍼라고 불러요. 참고로 지난번에 콘트리버 G2S였던 BCC 우퍼는 역도명으로 생겼었죠. 이렇게 해서 그게 블랙 코티드 세라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세라믹 재질을 역으로 까맣게 코팅한 거였고 얘는 우리가 아는 셀 드라이버예요. 바로 어큐톤의 셀 드라이버죠. 유명한. 이 알루미늄을 허니콤으로 바깥으로 볼록하게 겹으로 붙인 바로 그 유명한 셀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얘는 BCS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얘는 7.5인치짜리 그 BCS 우퍼 3개를 앞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는데 뒤쪽에 이따 영상에서 이렇게 흘러가겠는데 똑같은 7.5인치 우퍼가 뒤쪽에 5개가 패시브 라디에이터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난번에 보셨듯이 그 밑에 그 소위 아웃트리거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이게 자사에서 제작한 것도 굉장히 나름 설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육중하고 이 전체 무게가 150kg인가 돼요. 하여튼 굉장히 무겁습니다. 13개층의 레이어나 그 안에 브레이싱도 그렇고 유닛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앞뒤 합치면 총 10개 유닛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의 무게가 합이 꽤 될 텐데 이 밑에 요것만 해도 중량이 트리거만 해도 한 40kg 정도 된다고 해요. 40kg가 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바리오 피트 이제 독일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 각도를 뭐 사용자 취향에 맞게 혹은 뭐 위치 배치하는 공간에 맞게 8가지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 터미널도 그 순은을 썼어요. 순은을 쓰는데 이제 안에 내부의 접촉 부분이 거기가 순은이고 거기에 이제 그 레진 플라스틱이 하나 들어가고 그 위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중간에 저기는 완충하는 그게 들어가고 바깥쪽은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순은 선재를 쓴 터미널이 바깥쪽에 있고요. 이 회사는 뒤에 이게 그 토글 스위치가 3개가 달려 있고 지난번에 설명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액티브로도 패시브로도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터미널이고 안쪽은 또 특히 뭐 이렇게 만든 스피커가 뭐 그렇게 좀 네트워크를 빠뜨릴 수 없겠지만 그 문도르프와 듀런드사의 커패시터와 뭐 인덕터 이런 제고급 부품들을 써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타이덜 아키라의 특징 중에 하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만든 제품의 소리는 무엇이 그렇게도 이렇게 그런 많은 물량과 막 이 인크로저 만드는데 아까 13겹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겹으로 만들다 보니까 하나 하고 뭐 말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인클로저를 하나 완성시키는데 넉 달이 걸린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그 아까 말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 1인치와 5인치, 1.2인치, 5인치 미드레인지 다이아몬드를 성형하는데도 그 방식으로 4주 동안을 그렇게 CBD 방식으로 해야 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작 기간도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하튼 그렇게 치열하게 만들고 뒤도 살짝 뒤로 기울었죠. 이런 구조로 만든 스피커가 내는 소리는 목표가 그거예요. 일단 스피커가 사라지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게 좀 심화리가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한 다이나믹이나 어떤 에너지감, 그다음에 스케일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음원 인들을 표현해 주면서 실제로 현장의 느낌을 갖게. 그러니까 이건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만든 그런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 수입사인 첼스 오디오의 그 메인 시청실인데 공간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요. 이 스피커의 반대편이 이게 가벽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 벽이 뒷벽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 우퍼, 3개 우퍼가 방사하는 반대편 벽이 좀 더 단단하면 좀 더 좋은 저음이 표현이 될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특히 주로 이 다이아몬드 상위 2개 유닛, 이 다이아몬드 유닛의 그 퍼포먼스가 성능이 발휘가 돼서 들리는 그 뭐랄까요, 밑에 3개는 다이나믹이고 위쪽은 좀 더 사실적인 묘사에 기여를 한다고 봤을 때 스피커가 중심에 앉아서 들으면 순간순간 이렇게 사라지는 느낌들, 이런 게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사라지는 스피커,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는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면 에너지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물러서게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감색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덜은 굉장히 정확한 저역, 베이스 자체가 그 임팩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제일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음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소리가 나오는 그런 그 베이스 펀치감과 그런 다이나믹이 있는, 그러면서 스피커가 사라지는 사실주의,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들은 음원 중에 그 베토벤 교향곡 3번 3악장 스케르초 같은 거 들어보면 짠짠짠짠짠짠짠 처음에 이렇게 스케르초로 계속 이렇게 트릴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현악 합주 있죠.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 부분이 아주 작은 떨림으로 들리는 부분은 그냥 그게 이 보잉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만 갖는 것부터 해서 아주 아주 극한까지 표현이 되면 여기 사람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구나, 여러 사람이 빠른 동작으로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잉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타이덜 아키라가 딱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약간은 좀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타나는 합주를 하는 느낌. 워낙에 이게 호리사바라고 르 콘서트 나시용 이 연주가 이 오케스트라 연주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녹음이 되기도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소리를 잘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다가 빰빰빰 이렇게 빵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 느낌, 자결하는 느낌, 이게 아주 파워풀하게 울리면서도 아까 초반부터 쭉 이렇게 점점 크레센도로 이렇게 점점 음량을 키워가면서 그 다음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수가 넓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클라이막스까지 오르는 느낌. 사실 그 느낌을 들으려고 이 곡을 들은 거죠. 근데 타이덜 아키라로 듣는 그 소리는 그냥 짧게 말하면 그냥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 굉장히 강렬한 존재감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채로의 현장음의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청은 이 뒤에 있는 또 같은 수입원에 브리카스티 풀세트라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 파워앰프가 M28 모노블록, 그 다음에 그 DAC가 M21, 그리고 네트워크는 M5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그리고 이제 프리가 좀 독특한데 이게 프리가 이태리산이라고 해요. 이제 언제 한번 볼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이 노브도 있고 VU 미터를 이제 그
볼륨 미터로도 이렇게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안에 삼국관 300B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0%로도 삼국관을 거치지 않게도 바이어스를, 그다음에 100%가 다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 비니로시라는 회사, 비니로시라는 회사의 브라마라는 프리앰프인데, 이건 저희는 한 50%로 설정을 하고, 삼국관의 바이어스를 50% 설정을 하고 그렇게 시청을 했습니다. 이 제품도 이제 프리앰프도 언제 한번 따로 볼 일이 있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브리카스티 풀 세트, 그다음에 비니로시의 그 프리앰프가 들어간 이 조합으로 들었을 때의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좀 육중한 다이나믹인데 약간 그냥 일반 풀 어쿠스틱이 아니라 이펙트가 들어간 그런, 또 적당히 프로듀싱을 한 그런 대표적인 연주인 포플레이의 테일리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은 이렇게 다이나믹의 그 육중한 베이스 다이나믹과 드럼의 다이나믹 이런 거 듣는, 그 위로 청명하게 이렇게 건반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걸 듣는 재미인데, 이런 곡을 들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아주 안정적으로 쳐주면서, 베이스가 좀 더 그럴 때 다시 또 해상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이스 해상도가 아주 뚜렷하게 들려서 그 베이스 자체도 이렇게 살짝 떨리는, 끝이 뚫리는 느낌이 전해지는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타이달 악기라 해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두터움이 쭉, 그리고 공진이 하나 없는 그 베이스의 느낌, 이게 또 굉장히 아주 호쾌하기도 하고 짜릿하죠. 그 위로 이제 건반이 반짝거리면 이 암흑 같은 공간 위에 뭔가 쿵쿵거리는 어떤 그런 다이나믹 사이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맑은 어떤 느낌, 굉장히 청명하고 맑은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조지 마이클처럼 보컬만 있는 간단한 이제 베이스가 깔리죠. 베이스와 이제 건반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남자 보컬인데, 이 조지 마이클은 거의 여성 음역에 가까운 대역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곡이 바로 이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인데, 주로 요 M 베이스, 그러니까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쪽의 대역이 많이 관여하는 이 곡을 들어보면, 주로 이제 다이아몬드 소리의 품질을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들리나 좀 들어보려고 한 곡인데, 그냥 참 표현을 여러 가지로 조금 복합적으로 하면 되게 대단히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섬세한 떨림, 아주 말단까지, 아주 야금이, 이 사람이 저기 어딘가에서 근육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 단계부터 느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음이 끝날 때 무성음이 있잖아요. 음은 멎었는데 이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무성음까지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러면서 뒤쪽에 조지 마이클의 그 얼굴이 아주 컴팩트하게 떠오르는 모습. 사실 이런 곡을 들을 때의 어떤 그 감동이랄까, 듣는 재미, 이게 음원, 실제 라이브 공연이 아니라 음원을 듣는 어떤 재미의 극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냥 솔로 보컬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이제 이런 정도 해상도로,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을 느껴지는 이런 곡을 듣다 보면 음의 이 컬러가 이렇게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보통 해요. 그래서 예전엔 어떤 분들은 그걸 농담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은, 어떤 스피커는, 어떤 케이블은, 어떤 앰프는 배경이 까맣다고 하고, 어떤 제품은 배경이 하얗다고도 하는데,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같이 들은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까맸어, 방금 하였어,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들리는 주로 그 음악에 깔려 있는 주파수 대역과 이런 것들이 관여하고, 그걸 제대로 재생하는 시스템에 그게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귀에 들리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그렇게 들리게 하는데, 조지 마이클의 노래는 배경이 까맣습니다. 한번 그런 게 시스템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지, 실제로 저랑 같은 느낌을 갖는지 집에서 한번 본인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타이달 악기라로 한번 그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앰비언스, 저는 통칭 앰비언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느낌까지도 그대로 녹음한 채로 들려주는 게 바로 타이달 악기라를 듣는 어떤 가치이자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타이달의 세미 플래그십 상위 제품 라 아솔타를 그대로 내려받은 그 아키라,
그토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키라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여기 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아마 좀 더 실감이 나실 거고요. 저희는 가능한 저희 앉아 듣는 느낌을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녹음과 이렇게 그런 곡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바 G2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들은 타이덜이었는데, 네, 타이덜 소리는 그 성향이 똑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컨트리바 G2와 아키라의 차이는 또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